예, 화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마음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였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화의 지점과 화의 모양을 보시게 되면은요, 마음이 어떤 식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어떤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화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폭발의 형태다.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지점이나 화의 지점이나 화의 모양을 볼 만한 어떤 여유가 없습니다. 일단은 표출을 당하는 거죠. 감정이 이미 이 사람 안에서 농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어하기가 힘든 거죠. 예. 자, 화는 제가 말씀드린 화는 이런 상태보다는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 속에서 화라는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화라는 감정을 조금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만한 감정 상태, 그 정도의 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잠깐 그 기분을 상하게 한 그 상황을, 그 공간을 벗어나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라면은 자신의 화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화를 그냥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화라는 감정하고 온전히 함께 있을 수도 있죠. 예. 근데 화라는 감정이 일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을 때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일단은 화라는 감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 감정을 아주 세세하게 살펴보는 거, 방법, 이것을 알게 되면은 이 방법이 가장 사실은 좋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사실은 화라는 감정을 살펴봐라 라는 것이 사실은 화에 대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또 선각자들이 얘기하는 똑같은 얘기일 겁니다. 하지만은 방법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예. 화라는 감정을 다룬다는 것은 쉽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사실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화의 지점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하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서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 화가 난 거기에 어떤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말을 했다면 그 말 중에서 어떠한 단어, 그죠? 어떠한 문장, 단어는 좀 적절치 않습니까? 어떠한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어떠한 표현이 있을 거예요. 표현. 감정을 건드린. 만약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 때문에 화가 났다. 행동은 눈에 들어오는 거죠. 말은 귀에서 들리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행동한 어떠한 특정 행동, 표정도 있습니다. 표정. 그 사람이 취한 어떤 표정 때문에 화가 촉발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저는 화의 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화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로 인해서 그 화가 촉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에 의해서 자신 안에 잠재되어 있던 화가 촉발되는, 그죠? 드러나게 되는, 그죠?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났다. 당신이 날 화나게 만들었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바꿔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내 안에 이미 잠재된 화가 있었고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상황에 의해서 내 안에 어떤 화가 드러나게 되는 기회가 만들어진 거죠. 촉발을 하게 된 거죠. 그죠? 자, 그 표현이, 그 표정이, 그 행동이 그 사람을 그 당사자를 화나게 할 거라고 이 사람들이 다 계산해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표정을 짓는 게 아니죠. 그런 단어나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불쾌하게 된 거거든요. 화가 나는 거죠. 그죠? 이 지점을 한번, 어느 지점? 그러면 이 지점을 보시면, 아, 이 사람이 한 말은 어떠한 표현이었는데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였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한 말과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예, 이 지점을 살펴봤을 때. 모양은 자신이 화를 내는 형태입니다. 형태. 어떤 식으로 나는 화를 내는지, 말을 막 쏘아붙이듯이 화를 내는지, 막 고함을 지르는지, 그죠? 아니면은 뭡니까? 말을 입을 닫아버린다든지, 뭐 쏘아본다든지, 차갑게 대한다든지. 차갑게 대할 수 있잖아요. 그죠? 화가 나면. 그죠? 뭐 동정심을 유발시킬 수도 있죠. 화가 나면. 그죠? 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무언가를 부술 수도 있죠. 부수는. 아니면은 뭔가 막 변명, 합리화나 정당화를 통해서 뭔가 이유를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말이 많아지는 거죠. 말.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 예. 자신이 화가 났을 때 취하는 형태, 모양. 어떤 것인가? 나는 어떤 식으로 나의 화의 모양은 어떠한가? 예. 그렇죠? 화가 났다면 화의 지점은
어디였나? 촉발시켰던 그 사람의 말에 어떠한 표현, 그죠? 너 왜, 당신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당사자는 아니 뭐 다른 의도로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이 안에는 마음이 받아들이는 어떠한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화에는 화의 지점과 모양이 있다. 지점을 살펴본다면 마음이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표정을, 그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인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떠한 형태로 화를 내게 되는데, 그죠? 그 화를 내는 형태를 저는 화의 모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화의 모양은 어떤 모양인가? 그리고 화의 지점은 어디였는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살펴보신다면,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공간에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겠죠. 화라는 주제. 화를 스스로 제어할 수 없고, 화 때문에 많은 에너지 누수가 있으시다면, 막 화 때문에 막 정말로 누군가를 어떻게 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화가 막 치솟게 되면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감정은 그 비슷한 생각들을 또 떠올리게 됩니다. 부정적 생각들에 이제 완전히 휩싸이게 되는, 그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화라는 감정은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충분히 다뤄야 되는 그런 아주 주요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나눠봤습니다.